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내려와서 우리 기자님들께 나눠드리는 우리 의회 홍보 담당이신 윤계은 주무관이 요 자요 현철한 걸 보고 이게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그냥 턱 묶어서 편철해가지고 자료 찾아볼 때 이렇게 찾아보는데 지금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가 3개거든요. 보도자료 있고 의사 일정 있고 현장 확인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단차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기현 씨.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브리시의회가 계속 조금씩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이 의정 브리핑은 주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로부터 보통 주례 보고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날 들은 내용을 기자님들께 그리고 기자님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직접 설명드려서 사전에 좀 어떤 이해를 돕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마련된 자리였고, 근데 사실은 어제 주례보고가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주례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하다가 오늘은 마침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 조례의거에서 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6일간의 회기로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그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운영해야 될 그 회기 전반에 관해서도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은 그 주례보고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고 이번 그 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다뤄야 할 그 의사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취재하실 때도 이 의사 일정을 좀 스케줄상에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의정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일부터 26일까지 1차 정례회가 열리는데 집행부로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1차 정례회 때 상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례 안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총 19건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총 19건 중에 한 건을 제외한 18건을 이번 1차 정례 때 상정하기로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일단 이번 1차 정례 때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건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왕숙천 체육공원의 체육공원의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보고한 안건이 있었는데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변경안이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왕숙천 체육공원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안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한 이 사업은 시장께서도 이 45억 정도 되는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덜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설계 과정을 통해서 기타 사업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정당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은 상정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19건의 안건 중에 18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어제 의사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알려주셨고, 그게 지금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의사 일정 안입니다.
이 의사 일정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첫째 날은 개회식과 그다음에 총 안건으로 15개의 안건이 1차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에서 통상적으로 6번까지의 항목은 저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게 되면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번에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따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정 질문의 건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건으로 의결하는 내용이고요. 현장 확인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찬찬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돌아봐야 될 그 현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드려야 집행부에서 그 현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2회 추경안이 1차 정례 기간 동안에 저에게 안건으로 제출되어졌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 안건서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단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번 1차 정례에서 다뤄달라고 심의해달라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왔는데 이제 내용이사 예결특위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고요. 현재 그 안을 보면 그 1회 추경까지 저희가 7,533억 2,916만 6천 원의 그 예산안을 이번에 39억 정도의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룰 거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도 이렇게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 반영되는 기금에 반영되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건은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돼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안입니다. 그 다음 9번째에 있는 구리시 용역과제 12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에 따라서 용역 관리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실태 보고서 또는 결과서 서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런 용역 과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안건입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실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관련 규정들, 그래서 조례 위임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안건이라서 특별하게 실질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있는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는 제가 브리핑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안입니다. 우리 주례보고에 설명을 들어서 일단 인창동에 체험더힐이라는 신축 빌라가 새로 들어오면서 통으로 편입해서 반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원 칸타빌이 입주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통이 생기는 문제, 수택 일동에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서 2개 통 7개 반이 신설되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주례보고상에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이었었고요. 역시 12번째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주례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1국, 그러니까 수석국장이 경제재정국장이 1국장으로 돼 있어서 그 부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경제재정국장이 부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행정지원국을 1국으로 안전도시국을 2국으로 해서 그 국서열 그 순번을
바꿔주는 한.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부시장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행복소통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서를 홍보협력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겠다. 그 다음에 과의 명칭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는 지금 요 안에 따르면 여성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자원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현재 2과 2지소 되어 있는 거를 3과로 바꾸겠다. 그건 그때 설명드렸었고, 그때 줄에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 얘기를 듣고 보건소를 2과 2지소에서 3과 체제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브리핑 해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사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조정을 한다는 건 팀의 업무가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협업 업무가 현재는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정책연구가 행복소통 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그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도 행복소통 담당관의 일부 있던 기능을 민원봉사과로 옮겨서 규칙에 반영하는 것, 청년 정책 업무를 지금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걸 일자리 경제과로 옮기고, 인구정책 역시도 여성가족계에 있던 걸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옮기고, 지속가능발전을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해서는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복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관협력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던 행복소통 담당관실이 이제는 홍보 위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814명에서 815명으로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요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3번째 있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그때 브리핑 해드렸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식대라든가 여비가 지금 수년 동안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바꿔주셔가지고 조금 인상돼서 그걸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이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1차 변동분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도 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여기에는 총 첫 번째가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계획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 해서 올라왔고요. 두 번째가 건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 다음 세 번째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 다음 네 번째가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 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별로 다 설명을 드렸었죠. 브리핑 해 드렸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담당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이걸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째 날 1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이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6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를 그대로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첫째 날 본회의가 될 거고요. 자, 이쪽이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6가지의 안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2차 본회의에서 다룰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역시 의정 브리핑 시간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4억 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한 10억쯤을 더 해서 우리 영세 상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출연을 증액하겠다. 이 동의안을 처리할 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도 별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는 이것도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센터의 위치를 조례에다가 명기했는데 이게 이제 센터가 수시로 옮김에 따라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되니까 그 센터의 위치는 삭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정비. 그래서 핵심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다음 세 번째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역시 주례 보고 시간에 보고 들은 것 브리핑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월 5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여하튼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교통비를 이건 재정조례입니다. 재정조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교통비 지원 절차, 신청 절차, 지원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동의안. 이건 설명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브리핑 시간에 이제 관리 대행하는 게 맞느냐 위탁이 맞느냐 근데 이제 이 위탁도 민간 위탁하는 거랑 요 조례에 따른 위탁의 부분 때문에 차제의 해당과 그리고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치매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치매 안심센터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관리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동의하고 계십니다. 일단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지금 유병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매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다음 여섯 번째가 장자호수 생태공원 확장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지난주에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도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계속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사업비 변경하고 기간 변경이었었죠. 하나는 사업이 당초는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7년까지로 그다음에 사업비는 당초 520억에서 751억으로 변경되는 계속비에 대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이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4차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을 담아내서 제대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2일 금요일까지 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월요일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나눠드린 보도자료 그 세 번째 페이지 쪽에 보면은 현장 확인 계획 예정돼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군데 현장을 의원님들 협의하셔서 둘러보는 것으로 첫 번째가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공사 갈매 등에 지금 그 피치를 올리고 있는 현장 우기를 앞두고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리 공설묘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 개정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면적수 줄이고 또 여타 필요한 시설에 관해서 현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은 말도 말고 탈도 많아서 늘 다루었던 문제는 이제 거의 마지막 패치입니다. 그래서 7월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막판 그 마무리 공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정된 시기에 개정이 되는지를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겠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수택동 힐스테이트 구리역 공사 현장 주변 도로라는 건 어디냐면은요. 지금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지금 재개발 사업하고 있는 그 현장이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그 옆에 이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그쪽 교통 상황들을 의원님들이 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도로 사항 같은 거 지금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내선이 지금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공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 장자호수공원역 쪽이고, 그다음에 구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것도 그거지만 본선도 본선이지만 환승센터, 우리 기존의 경의중앙선하고 별내선하고 연결하는 그 환승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요.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장 확인했었는데 그때 기초 부분 했던 것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공기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구리대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지난번 주문했던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진척이 교각 같은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1차 정례, 2차 정례회 때 가기 때는 아직 그 구리대교의 요 접점 전이었는데 이건 이제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그래서 진척 상황하고 특히나 아직도 구리대교 그 명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여서 그런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 확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6월 7일, 8일, 9일 그러니까 수목금,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회하고요. 다음 월, 화, 수, 목까지 해서 7일간, 그러니까 휴일 포함하면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들 제보도 받고 있는데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저런 제안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그런 안건들을 좀 보내주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받으신 자료 또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제보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정질문은 아시겠지만 보통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이렇게 안건으로 저희가 보통 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공직자들에게 각 업무와 관련한 그런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인데요. 여튼 우리 그 민선 8기 백경현 시장도 이제 취임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제 2차 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될 거고, 의회도 지난 1년간 저희들 임기를 지금 거의 소화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6개월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전임 시장이 했던 일에 대한 감사, 6개월은 현 시장에 대한 그 감사 이랬는데 올해는 온전하게 현 백경현 시장이 한 행정에 관한 감사인 만큼 그것들을 포함해서 시장으로부터의 답변 들을 것 또는 각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쓸 것들을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나면은 그 다음 6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관련한 기금 운영 계획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개 건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예결특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 금요일 하루 4차 본회의를 열어서 4차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뭐 이건 역시도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로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그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그전 조례에서는 법관이라고 명기되어 있던 거를 상위법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니까 그 부분 받아서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기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체결 보고 지난주에 브리핑 드렸습니다. 인창 생태천 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복개된 공간에 있던 주차 공간의 대응으로 여울목 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BTO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어떤 의회 절차라든가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협약서 체결을 위한 용역을 주었었고 그 용역에 대해서 지난 주례보고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본회의에서 설명들어서 의회가 설명 듣고 나면 그 내용된 협약서를 가지고 그 민간 투자 사업자하고 협약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해당 주차장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BTO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아쉬움 또는 뭐 지적은 지난주 제가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BTO로 할 만큼의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가 얼마든지 그 도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받아서 훨씬 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대의회로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 다만 앞으로 그날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제 물론 협약서 안에 예를 들면 요금 인상 문제라든가 거기 그 주차장에 주차 빌딩에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약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업종과 관련해서도 좀 추가해서 신규 주차 소요를 발생하는 업종을 좀 제한할 수 있는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이 구리시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어서 이건 지방 교육청하고 구리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 의회도 별 의견은 없다. 이렇게 해서 23일 날 안건 처리하고 나고 그 다음 날 마지막 6월 26일 월요일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승인안, 아까 처음 보고됐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이외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해야 되고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까지를 처리하게 되면 26일간의 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26일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보도해 주셔서 관심 있는 시민들도 전체 일정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도 취재 계획에 이런 일정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그냥 서류로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의정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